모든 사안마다 모든 대목에서 모든 요소에서 나는 종북이 아니다라고 외쳐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우리 대다수에게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한쪽에서는 저 무서울 정도로 유치한 종북 노름이 그 판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도 사실은 바로 이 종북 노름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이희진의 역사 읽기에서요. 아산정책연구원 정경희 박사의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라는 책을 단초로 이번 주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입니다. 지난주는 역사 교과서와 민중사학이라는 주제였고 이번 주는 역사 교과서와 종북입니다. 오늘이 하편입니다. 조금 빨리 이희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틀 연속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종북이라는 거 과연 무슨 개념인지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라는 거요. 몇 가지 아주 작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그 정황적 오류, 모순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해주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잠깐 어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네. 소위 말하는 종북이라는 거를 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한다는 개념하고 살짝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개념이냐라는 데서 또 이제 또 살짝 그 논리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네. 뭐 이승만에 대해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정통성이라는 거를 좀 왕조시대 개념의 정통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통성이라는 게 마치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하나 봐요. 오히려 그게 더 종북적인 그렇죠. 논리일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그 몇 가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요소를 골라가지고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친일파 숙청을 철저하게 했으니까 북한이 정통성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도 알고 보면 굉장히 천박한 논리거든요. 예, 뭐 또 그렇게 따지면은 참 지금 북한의 그 왕조 김정은 왕조만큼 그렇죠. 정통성을 지닌 데도 거기서 뭐 없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면 그게 정통성이냐. 그러니까 정통성의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뭐 누가 선언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민주주의 시대 체제에서의 정통성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 의식을 해도 의미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종북 논란, 그 소위 말하는 교과서를 쓴 사람들, 이 국사학계가 종북적이라는 얘기는 이 맥락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만 봐도 우리는 이 교과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좌편향을 넘어서 이제 종북까지 시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게 7차 중고함부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중사학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 책에서 중점을 둬서 설명하는 게 금성사 출판사를 하나 예로 들면서 여기 필자를 얘기하면서 구로역사연구소니 뭐 한국역사연구회니 이런 쪽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좌편향을 넘어서 종북 집단이라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뭐 그중에 종북이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거기 소속된 사람들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 속을 다 까본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과연 여기 소속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종북이냐.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소속돼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근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의 활동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교과서에 써놓은 내용 이런 거를 가지고 진짜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위의 실체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 실체를 봐야 되고 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서술 투, 서술 내용 이걸 좀 노골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치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세우는 몇 가지 요소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정경희 연구원의 책에 보면은
그 종북 내지는 좌편향 예.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그 사례들이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서양사 연구했으니까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종북으로 모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은 불만이 많은데 네. 뭐라고 부르던 간에 예. 근데 물론 이거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오늘 시간 부족하니까 좀 많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학살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 내용 중에 일부는 네. 많이 쳐져서 좌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 있을지 몰라요. 예. 저도 학회 나가면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요쪽 출신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좀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지 않느냐.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고 한국 전쟁의 학살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동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해 오면서 예.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발효한 포고령 네. 이런 걸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양쪽의 체제 예. 이거를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논란의 소지보다도 그 전에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좌편향과 종북은 엄연히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약간 소위 말하는 예. 그 좌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분류라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에서 그냥 좌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산주의자인데 네.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예. 이 사회주의자인데 북한 체제 김일성은 굉장히 싫어해요. 극단적으로 이런 예도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왜곡시킨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종북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김일성은 싫어하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구별을 안 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가치에 대한 논의까지 싸잡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복지 개념도 사회주의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지 얘기하는 사람 다 공산주의자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죠. 그렇죠. 공약이었으니까. 공약에서 뭐 복지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거는 뭐 지나치게 뭐 복지도 좋지만 이러다가 나라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해서 해줬는데 그 양반은 뭐 더 나가 야당보다 더 해준다 그러더라고. 경제민주화까지 그렇죠. 부르짖었었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근본을 따지면은 복지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산주의에서는 다 뿌리가 있는 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의 문제지 이것이 뭐 일방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가장 세계에서 경직된 체제라면 북한을 쫓아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교과서를 몰아가는 걸 보면은 소위 말하는 여기 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좌편향하고 이 교과서의 내용을 종북이라고 몰아가는 사람의 편향성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케이스로 권희영 교수가 강조하는 네.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 가지고 비교하는 거. 네.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미군의 포고령을 보면 그건 정말 고압적인 자세로 쓰여져 있어요. 네. 그 포고령을 딱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거 한반도가 마치 자기의 점령 지역이고 한국 사람들은 미군정에 저항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네. 굉장히 위협적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에 비해서 소련군의 포고령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협조를 구하는 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예. 새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조선 인민들과 우리 소련군이 협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 포고령을 교과서에 단순하게 실어두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아 소련군은 뭐 해방시키러 왔나 보다. 이 사람들은 협력을 추구하나 보다. 미국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한국 사람 뭘로 하느냐. 여길 점령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포고령을 아무 비교나 설명 없이 그냥 갖다 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련 체제에 대해서 또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편향과 종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도 이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일리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걸 그렇게 교과서에다가 포교력만 단순하게 소개시켜 놓은 사람들이 내막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사람 속을 까볼 수 없으니까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그 소련군의 포고력만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그 소련군 체제에 대해서 또 호감을 갖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집어 말하면 그 배경을 안 써놓은 거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걸 약간 좌편향으로라고 말하는 건 일리는 있는 게 군대의 그 성격 차이를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오히려 이거는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군대 많이 갔다 오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 분대장 위에 소대장, 소대장 위에 뭐 중대장, 그 위에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올라가는 이론적인 체제로 지휘 체제가 잡혀 있잖아요. 예. 군대 체제라는 거 이론화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이 북한을 비롯해서 소련군 체제 갖고 있는 나라들은 예. 그 정식 군 지휘 체계하고 비슷한 그 지휘에 정치 보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뭐 러시아 적백 내전부터 예. 뭐 러시아의 적군이 빨 붉은 군대 이 군대가 뭐 소위 말해서 백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왕정 체제의 군대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예. 그걸 흡수해 놓고서 그 군대를 못 믿으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그 체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 때는 굉장히 많은 난점을 갖게 됩니다. 일원화된 지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하고 전쟁할 때 참 소련군이 웃기는 일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군인들은 정치 잘 모르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 왔던 하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야전사령관이거든요. 정치 잘 모르는 군인이에요. 군인도 정치를 잘하는 군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군인은 하필 고르고 골라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으로 오는 것 자체를 좌천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옆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실세 옆에 있어야 출사하기 좋다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국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메가더 자체도 굉장히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군인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 체질대로 나오잖아요. 군인이 아는 게 기본적으로 싸워 이긴 다음에 점령하는 건데 네. 그걸 거기 젖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랑 애초부터 정치에 노예하게 그 논리를 아는 사람들이 포고문을 쓰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소련이나 미국이나 사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체제 심는 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의 편향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가진 편향성하고 이걸 종북 논리로 모는 편향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좌편향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거 쓴 사람들이 첫째, 사실 이런 내용 전쟁사나 군사사 웬만큼 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교과서 쓰는 사람들이 이거 내용 다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뭐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논문 쓰느라고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서 하는 건데 교과서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특히 군사나 전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민간 쪽에서 연구하는 거를 상당수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의식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의식적인 종북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죠. 네. 더군다나 뭐 조금 그런 내용이 뭐 공산주의를 가진 소련군에 대한 호의적인 인상을 줄 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그쪽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재판으로 치면은 조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 범죄 의도를 따지는 그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된. 그렇죠. 의도, 그러니까 저의? 아무 생각 없이 예. 저지른 일일 수도 있는 거를 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고 단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예. 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몰아대는 사람 논리는 뭐냐 이거죠. 그럼 그 편향성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네. 또 문제가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럼 미군이 쓴 포고령이 예. 고압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런 포고령이 허용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이건 사실 한국을 배려한 게 아니라는 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비판적인 것도 종북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은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런 그리고 평가입니까? 공감대 이전에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공감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포고령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예. 사실 그걸 읽어보면은 누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내용을 거기다 써놨느냐는 게 그 교과서 비판하는 사람들 논리고요. 근데 그거는 미군이 없는 내용, 포고령에 없는 내용을 써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소련에 치우쳐 있다는 건 핑계고 이 사람들 네. 또 한 가지 노골적으로 흐르는 게 과도한 민족주의 얘기거든요. 그 미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쪽이 더 편향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은 좋은 나라, 소련은 나쁜 나라라는 식으로 마치 어린애들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가르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져야 됩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노골적으로 실용주의 내세우잖아요. 네. 말이 좋아 실용주의지. 그거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은 동맹이고 의리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국제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도 예. 수태 겪어봤잖아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혈맹이니 어쩌니 그러다가도 이권 갈리면 혈맹이라고 봐줍니까? 아니면 무역 하자는 조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거에서 자기 이권 좋은 대로 끌고 간 거 사실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미국이니까 비판을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가르칠 때는 지금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혈맹이 언제 어떻게 표변할지 모른다는 것도 의식을 하게 가르쳐야 그 제대로 된 역사 아닙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어저께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그래요. 그건 당장 대한민국이 유리하니까 절대적이라고 가르쳤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똑같은 유엔에서 불리한 결의안 채택이 되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유엔이 결의했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 감각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누가 더 편향적이라는 거죠. 종북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종미가 좀 더 무서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이제 서양사 쓰는 데서도 권희영 교수가 또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네.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건데 예.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직전에 네. 독일과 소련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불가침 조약 맺고 그 다음에 독일군이 이 폴란드로 먼저 진격을 하고 예. 나중에 소련군이 따라서 폴란드 영토로 진입을 해 들어가서 폴란드를 분할해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종북 논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과서에 보니까 불가침 조약 했다는 얘기 해놓고서 독일이 들어가서 점령했다는 얘기만 했지 네. 소련이 들어와서 폴란드 점령했다는 얘기를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북한에 유리한 논리를 썼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합시다. 근데 황당한 게 근데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권희영 교수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패널들한테 더 화가 납니다. 별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변명하라고 몇 마디 더듬거리다가 마는데 이거 정말 황당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은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졌다는 건 앞에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하고 소련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소련하고 국가사회주의 내세우는 독일이 야합을 해서 폴란드 갈라먹기로 짰다는 건 둘이 한통속이라는 얘기 한 거잖아요. 네. 그걸 독일이 먼저 폴란드에 진격해서 점령했다는 얘기를 쓰고 소련이 뒤에 진격해왔다는 얘기를 안 쓴다고 한들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내용을 들은 사람이 소련은 더 좋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순히 진격해오는 거 안 썼으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논리래요. 그리고 이걸 종북으로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이걸 방송에 나와서 왜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내세울 때 그 반대편에서 제대로 받아치지 못했는지 이게 더 답답할 정도더라고요. 네. 국민 TV 라디오 30분 책 읽기에서 받아치고 계시니까 예. 이 시간만이 제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방송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예. 왜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내보내주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패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속사정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 제대로 못하냐 그랬더니 그 속사정 아는 어른께서 그럽디다. 그 상대 패널이 유영익 교수 제자인데 뭘 기대하느냐고. 그러니까 참 이것도 답답한 게 그 종북 교과서 예. 썼다는 사람이 유영희 선생 제자더라고요. 성향 다르면은 그것도 종북이라는 논리가 돼버리는데. 유영익 선생은 국사편찬 위원장이죠. 네, 현 국사편찬 위원장이시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굉장히 우호적인 분인데 네. 그 밑에서 배워도 좀 성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종북 논리가 아니라 그 시대 역사를 보는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설서 같은 거 쓰다 보면 저도 써봤으니까 그걸 느끼거든요. 교과서나 개설서나 양의 차이가 있지 근본적인 역학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면 제한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치밀하게 못 씁니다. 근데 그거 안 썼다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종북이다. 이런 논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 걱정되는 거는 이런 식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뭐. 그거야. 이런 식의 주장,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주장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서가 되면은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까가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경희 연구원만 하더라도 이래요. 종북으로 몰기가 너무 간단한 게 한국전쟁 얘기하면서 학살도 그렇지만은 학살에 그 수행되는 게 인민재판이라든가 납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용어 사용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교과서에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으로 끌고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북한으로 끌고 갔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납북 아닙니까? 그렇죠. 풀었으면 안 되는 거고 납북이라고 써야 종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어떤 기준에서 종북이 되는 거냐? 아니 어제 얘기하면 그 연결시켜 보면 이승만 좋게 평가 안 하고 네. 국부를 인정 안 하고 굳이 유엔 결의안 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 연결시키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다못해 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까지 종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가 그 우리나라에 완전히 자리가 잡혀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학계가 아니라 남산에 있는 수사관들 입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그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렇죠. 군사정권 시절에 사실 민중사학 한참 얘기할 때도 그런 시절에 민중사학이 나왔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심하게 압박을 하니까 반대도 오히려 극단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일부러 필요에 의해서 연출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구만 좋으라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김일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 사실 김일성 정권이나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멸시의 대상이지. 그렇죠. 경계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롱의 대상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종북으로 몰려가지고 끌고 가서 간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상의 살인행각 아닙니까? 그렇죠. 노골적으로 살인행각 버리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황당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교수 집단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득권층 아닙니까? 우리나라만큼 교수 되고 싶어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교수 별로 인기 직업 아닙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 업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스트레스 많이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교수들은 정말 편하니까 누구나 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들 편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체제를 흔들고 싶어 하겠어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사학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수 된 사람 같은 경우엔 제가 보기에는 자칭 진부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민중사학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중사학은 둘째 치더라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쪽에서 저는 배신감 많이 느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보라는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내세우더라도 교수 자리 딱 얻으면 표변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북이래요. 그러니 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체제를 흔들려는 사람들. 그럼 우리나라 국사학계에 있는 교수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교수 대부분이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겠지만 지구인의 상식 가지고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계인이라 모르겠어요. 네. 북쪽에도 존엄하신 분 계신데 그분도 저 멀리 하도 존엄해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뭐 같은 부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서두에 뭐 북한이 싫다, 나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3대 세습 왕조를 배격한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유치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이 종북이라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념 지향이라는 게요, 진보 대 보수가 아니고 합리 대 비합리 정도로 아주 나쁜 균열 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 합리 대 비합리라면 그거라도 납득을 하겠어요. 예. 근데 좀 이거는 저 진보 쪽에서 불편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매스컴 앞에 나서 가지고 네. 그게 대한민국의 논리처럼 끌고 가는 게 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권희영 교수 같은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는 건 의외로 네. 진보 쪽의 학자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역사 교과서 논란을 이 민중사학과 종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편성 조건상으로 보면은 대단원의 구성을 해봤는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희진의 역사 읽기, 역사 교과서와 종북 하편으로 꾸며본 12월 11일 30분 책 읽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